아직도 그때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나 가슴이 떨리긴 하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연을 써보겠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 아버지라는 존재는 정말로 특별했어요. 저의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각별했죠.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 한창 바빴을 때 아버지께서 투병을 시작하셨고 암을 너무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손을 쓸 수 없이 기약 없는 항암 치료만 이어가셨어요. 결국 아버지는 그토록 꿈꿨던 제 결혼식을 보지도 못한 채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정말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일찍 결혼해서 아빠와 손잡고 예식장에 들어가 볼 걸 하고요. 이제는 정말로 혼자구나. 남은 가족이 아무것도 없구나 싶은 생각에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더라고요. 외가쪽 친척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지냈고, 친가 쪽 친척들은 이런저런 일로 워낙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남보다 못한 존재로 서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외동이 아니라 형제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외롭지가 않았을 텐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로 허전함을 많이 느꼈네요. 그렇게 홀로 적막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평생 척박할 것 같던 제 인생에도 봄날이 오긴 하더라고요. 몇 년 후 제 앞에 운명 같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후 러닝으로 잡생각을 떨쳐내곤 했는데 우연히 들어가게 된 러닝 동호회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병원이 가득한 큰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라고 하더군요. 러닝을 하다가 실수로 넘어지면 밴드와 연고를 신속하게 꺼내 저에게 건네는 모습에서 눈길이 가기 시작했고, 젠틀한 모습에 조금씩 관심이 갔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 편이라 다른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완벽한 남자가 나를 좋아해줄 리 없지 하는 마음으로 금방 마음을 접으려고 한 순간 그 남자가 저에게 호감 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썸인지 아닌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혹시 바람둥이인가 하는 마음에 그 남자에게 다가가는 게 망설여지더라고요. 저는 예스 아니면 노, 확실한 걸 좋아하는데 그 남자는 뭔가 항상 두리뭉실하다고 해야 할까요? 애를 태우는 게 마치 습관인 것처럼 밀당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먼저 고백을 했고 그날을 1일로 저희는 정식 연인이 되었네요. 그 남자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왜 사람 속을 애태웠냐고 했더니 긴장하는 제 모습이 귀여워서 그랬대요. 여자가 설렐 수밖에 없는 멘트를 툭툭 치는 그 남자를 보며 과연 이 남자가 저만 바라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네요. 하지만 걱정과 다르게 그 남자는 일편단심 저만 바라보더라고요. 섬세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받을 때가 많았어요.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보다 훨씬 바빴을 텐데 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퇴근 시간마다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런 남자가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어쩌면 아빠가 외롭던 저에게 아빠와 비슷한 사람을 저에게 연결시켜 주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 맞고 완벽한 남자였어요.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었지만 여태껏 만난 남자 중에 가장 최고의 남자였다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더니 그 말 틀린 거 하나도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지 1년 만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네요. 그 사람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진심으로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 이제는 내가 네 삶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줄게. 절대로 도망가지도 않을 거고 옆에서 묵묵히 나무처럼 있어줄게. 이제는 나만 믿어. 결혼하자. 그리고 이제는 편하게 살아도 돼.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는 내 옆에서 머물면서 푹 쉬어도 돼.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어 했잖아. 회사도 관두자. 그리고 네가 하고 싶었던 일 마음껏 해. 대학원에 가고 싶으면 대학원에 가고 배우고 싶었던 게 있으면 학원도 지원해 줄게. 손에 물은 샤워할 때만 묻히게 해줄게. 이렇게 완벽한 초혼이 또 있을까요? 그 남자의 진심 어린 멘트는 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는 눈물바다가 되어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저 또한 그 사람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덕분에 의미 없었던 제 삶이 너무 행복해졌거든요. 한순간에 신데렐라가 된 느낌을 받았죠. 저희의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이루어졌지만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몇 번 예식 날짜를 미뤄야 했어요. 저는 어차피 결혼식에 올 친척도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조용하고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서 예비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예식장 말고 우리끼리 식당 하나 빌려서 결혼식을 대신하는 건 어때? 나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지. 그런데 웨딩드레스 입고 싶지 않아? 여자들은 다 로망이 있다고 하던데. 나는 그런 로망 없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랑 평생을 약속하는 건데 뭐하러 그렇게 큰 데서 해. 나는 그냥 우리 둘이서 약속하게 했으면 하는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괜찮겠어? 자기네 가족분들이 동의해야 하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설득할게. 아마도 더 좋아하실 거야. 워낙 성향이 소박하신 편이라. 그래주면 나야 고마운데 괜히 나 때문에 모든 걸 나한테 맞출 필요는 없어.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부인데 당연히 신부가 행복한 게 최우선이지. 내 걱정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나는 다 괜찮으니까. 예비 시부모님은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예비 남편이 왜 그렇게 젠틀하고 매너가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았어요. 저에게 무례한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유독 기억에 남아요. 괜히 인사치레 한답시고 자주 찾아올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끼리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고 둘이서 노는 게 제일 재미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죠? 둘이 잘 살아주기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제 드디어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서 부모 소원을 이뤄주는구나. 아들 장가 보내고 우리끼리 해외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거든. 우리 며느리 덕분에 우리 소원을 빨리 이룰 수 있게 되어 고맙구나. 앞으로 잘 부탁한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얼른 식사 자리 마련하자꾸나.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결혼식장에 입장하게 된다면 함께할 수 없는 아빠가 생각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소박하게 반지를 나눠 끼우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하는 게 저로서는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를 위해 모든 걸 맞춰준 예비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소박한 결혼식을 앞두고 미리 살림을 합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경제적인 부분을 전부 오픈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예금, 적금, 소유하고 있었던 작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아빠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전부 공유했어요. 그래봐야 예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은 정도였죠. 사실 여태껏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수혜자를 딱히 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가족이 생겼으니 수혜자로 예비 남편으로 변경하니까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보호자가 되기로 한 것이죠. 그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 생기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응급실에 가도 나를 위해 달려올 사람이 있고, 내가 경찰서에 가더라도 나를 대변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태껏 저는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드디어 천생연분을 찾은 기분이었죠. 어느 날 예비 남편은 가족 모임을 앞두고 저에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장인어른께 한번 찾아뵙는 게 어때? 저번에 한번 갔었잖아. 그건 연애 때잖아. 이제는 서로 결혼할 사이인데 인사는 한번 드려야지. 그런 생각도 했었고 너무 고맙네. 딸이 나도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내일 가는 건 어때? 멀리 있는데 괜찮겠어? 운전하느라 힘들 텐데. 하나도 안 힘들어. 그래도 장인어른한테 인사는 드려야 마음이 놓을 것 같아서 그래. 앞에서 따님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도 드리고 싶어. 평생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꼭 좀 도와달라고 인사드려야 내 마음도 편할 것 같아서 그래. 나도 아빠 계신 거 안 간 지 오래됐는데 나야 같이 가주면 너무 좋지. 내가 꼬치랑 술이랑 간단한 음식 준비할 테니까 자기는 몸만 가면 돼. 아빠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사이랑 술 한잔 하는 게 꿈이셨는데. 내일 가서 한 잔 따라 들으면 되지. 예비 남편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것저것 일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사람인데 잊지 않고 저희 아빠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는 게 너무 기특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너무 잘 만났다 싶은 거예요. 저도 이참에 아빠에게 멋진 예비 신랑은 인사시키며 앞으로 잘 살겠노라고 약속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전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잤어요. 그리고 그날 꿈에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돌아가신 직후에 자주 나타나시더니 최근에 통 나타나지 않아서 서운하던 잠이었어요. 아빠의 목소리도 얼굴도 조금씩 지워지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오랜만에 꿈에 나타나셔서 반가워서 다가가려고 하는데 아빠의 표정이 몹시 굳어 있었어요. 꿈이었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빠는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왜 표정이 그래? 꿈에서 아빠를 부르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그 자식하고 여기 오면 넌 죽어!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오지마! 절대 오지마! 아빠, 어디가? 그리고 아빠는 뒤돌아서 어딘가로 걸어가셨고 어느새 연기처럼 사라지셨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꿈은 처음이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아빠에게 어디 가냐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빠는 저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로 걸어가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쳤는데 잠결에 실제로 제가 소리를 내나 봐요. 옆에서 자고 있던 예비 남편이 저를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자기야, 괜찮아? 화들짝 놀라서 깨어보니 제가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눈물을 흘렸는지 얼굴이 젖어 있었어요. 너무 실감이 났던 꿈이라 한동안 멍해져 있으니까 예비 남편이 물을 한 잔 가져다 주더라고요. 이것 좀 마시고 진정해. 무서운 꿈 꿨어? 아니야, 아무것도. 계속 중얼거리던데 가지 마라고 붙잡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꿈이길래 울기까지 했어? 꿈에 아빠가 나타났어. 그랬어? 오늘 만난다고 기대 많이 하시나 보다. 꿈에도 나타나시고. 지금 몇 시야? 아침이지. 벌써? 이제 슬슬 일어나서 출발하면 돼. 먼저 씻을 테니까 자기는 좀 더 누웠다가 천천히 일어나. 예비 남편이 씻는 동안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고민에 빠졌어요. 저는 사실
해몽 같은 걸 믿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저에게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치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일정이 워낙 바빴기 때문에 아빠의 산소를 갈 일이 오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꿈 하나로 인해 약속을 취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예비 남편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엉겁결에 같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기, 준비 얼른 해야 돼. 안 그러면 차 막힐걸? 알겠어. 얼른 준비할게. 결국 저는 산소를 가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땐 어느새 아빠가 소리를 질렀던 게 조금씩 잊혀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요새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런 꿈을 꾸게 되었구나 하고 말았어요. 대부분의 꿈은 무의식에서 나온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예비 남편과 밖으로 나와 차에 탔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이 차에 시동을 켜려고 하는데 자꾸 안 켜지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왜 이러지? 왜 그래? 시동이 잘 안 켜지네. 예비 남편은 몇 번을 시도했고 결국에는 겨우 시동이 켜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빠가 꿈에 나와서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자식하고 여기 오면 넌 죽어! 하고 비명을 지르던 아빠의 모습. 생각해보면 그 꿈을 꾼 것도 그렇고 샤워하러 들어갈 때 샤워 부스 문이 그날따라 잘 열리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차 시동이 잘 켜지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저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 예비 남편은 차를 출발시키고 있었어요. 그럼 출발할게. 피곤할 텐데 좀 자. 따뜻한 차 보온병에 담아왔으니까 이거 마시고. 차가 주차장에 빠져나오고 한참을 달린 후 저는 본능적으로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걸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걸 좋아하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계획을 취소시키게 되었네요. 자꾸 아빠의 다급했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저에게 했던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차 좀 멈춰. 왜? 집에 뭐 놓고 온 거라도 있어? 씻다 멈춰봐. 예비 남편은 황당해하면서 길가에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며 저에게 물었죠. 왜? 지금 출발에 안 막힌다니까? 정말 미안한데 아빠 산소는 다음에 가면 안 될까? 갑자기 왜? 그냥 몸도 안 좋고 컨디션도 별로고. 운전은 내가 하잖아. 자기는 보조석에서 잠만 자면 되는 건데? 느낌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무슨 느낌? 설마 꿈에 장인어른 나온 것 때문에 그래? 그것도 좀 신경 쓰이고. 대체 꿈에서 뭐라고 하셨길래? 안 하던 말 하셨어. 오늘 절대 오지 말라고. 자기야, 그런 꿈은 그냥 잊어버려. 자기가 무의식 중에 피곤해서 그런 꿈을 꾼 거겠지. 오늘 일정은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잖아. 자기도 아버님 보러 간다고 기대했으면서 오늘 아니면 우리 한동안 시간 못 내는 거 알잖아. 안 좋은 예감 하나 때문에 오늘 일정을 그냥 날릴 작정이야? 자기답지 않게 왜 그래? 평소와는 달라서 그래.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오늘은 집에서 좀 쉬어야겠어. 준비까지 다 해놓고 차까지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와서 집에서 쉬겠다고? 그냥 내가 준비한 허브티 마시면서 잠 푹 자고 일어나면 이미 도착해 있을 거야. 나만 믿어. 나 베스트 드라이버인 거 자기도 알잖아. 미안, 아무래도 안 되겠어. 차라리 나중에 가자. 오늘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진짜 왜 그래? 평소답지 않게. 자기 오늘 진짜 이상한 거 알지? 이상해도 어쩔 수 없어. 이상하게 오늘따라 예감이 불길해서 그래. 나랑 있는데도 불길하다고? 나를 못 믿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자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해? 제가 오늘 산소 가려고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지 알기나 해? 그것도 오늘 지나면 금방 시들고 음식도 다 상할 텐데 자기가 내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화가 나네. 난 자기의 성의를 무시한 게 아니라 오늘 느낌이 좋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여태껏 준비한 성의보다 오늘 당장의 느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왜 그렇게 받아들여? 솔직히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지 모르겠어. 여태껏 내 상황 자기가 잘 이해해줬잖아. 오늘도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매번 나만 자기를 이해해야 하는 거야? 오늘은 자기가 날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고작 꿈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거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고작 꿈? 자기한테는 이게 고작 꿈으로 보여? 꿈이 뭐 어쨌는데. 나도 조상신이 꿈에 나와서 복권 산 적도 많아. 그런데 한 번도 안 됐어. 그러니까 대부분이 개꿈이라는 거야. 아빠 꿈이 개꿈이라는 거야? 제발 현생을 살아. 자기한테는 지금이 더 중요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게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변덕스럽게 굴 거야? 나 자기한테 훈계들을 생각 없어. 그리고 오늘 가든 말든 내 자유 아니야? 꿈 때문에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기분이 안 좋아서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갑자기 변덕 부린 건 미안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이잖아. 오늘 그냥 집에 있는 게 마음이 평화로울 것 같아서 그래. 나 한 번만 이해해줘. 난 그 모습이 무책임해 보인다는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는 생각만 하고 살 거야? 자기도 사회생활 좀 해봤잖아. 그럼 만약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회사 가지 말라고 하면 회사에 사표라도 낼 거야? 난 그럴 거야. 아빠가 꿈에 나오는 일을 두고니까. 나한테 무슨 말을 했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는 거라 생각해. 마치 무당말만 믿고 전 재산 다 바치 기세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그렇잖아. 꿈 믿는 거나 무당말 믿는 거나 그게 그거지. 솔직히 좀 어이가 없네. 그럼 나 평생 동안 자기 변덕스러운 거 다 받아주고 살아야 돼? 좀 자신이 없어지려고 그러네.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누가 감당해달래? 나 여태껏 자기한테 부담 준 적 없잖아. 이런 일 하나 때문에 나도 자기랑 싸우고 싶지 않아. 자기 눈에는 내가 철없이 고집 부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중요한 시그널처럼 느껴져서 그래. 그런 나한테 무당 말만 믿고 전 재산 탕진할 기세라고 하는 건 너무 선 넘은 거 아니야? 솔직히 너무 실망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약속 좀 미루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짜증나? 그럼 앞으로 나랑 살면서 이런 일들이 숱하게 많을 텐데 그때마다 짜증내고 화낼 거야? 나야말로 그런 사람이랑 평생을 약속할 자신 없어. 그래, 나도 자신 없어. 그럼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네. 지금 뭐 헤어지기라도 하자는 거야? 마음대로 생각해. 나는 오늘 너한테 정말 실망했어. 나야말로 실망했어. 이참에 나도 불만 좀 얘기할게. 여태껏 나를 마냥 어리게만 보고 못 배운 거 은근히 무시하고 훈계했던 거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알아? 오늘도 그래. 내가 가지 말자고 하면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이해해줄 순 없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도 왜 가르치려고 드는 건데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공감해 준 적이 있기라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서운하진 않았을 거야. 너가 하는 행동이 어리니까 훈계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아직도 철이 안 들었으니까. 그것도 나를 무시하는 발언인 거 알지? 가만 보면 나를 아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7살짜리 애 키우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남편이니까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짜증나니까 그냥 결혼도 없었던 일로 해. 지금 나더러 파혼하자고 선언하는 거야? 마음대로 생각해. 그럼 똑바로 정리해. 내가 여태껏 공유했던 내 예금, 적금, 펀드까지 모든 걸 여기서 정리하고 가.
어이가 없네.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그 몇 푼도 안 되는 돈데 전 재산이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그리고 서로의 보험은 각자 정리하기로 해. 진짜 끝장을 보자는 거네. 그래, 그렇게 하자. 어차피 안 맞는 거 여기서 끝내지 뭐. 속이 다 시원하네. 나야말로. 그래 놓고 나한테 다시 전화 걸기만 해봐.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마. 이제라도 서로 다른 걸 알아서 다행이네. 앞으로 보는 일 없도록 해. 그날 저는 예비 남편과 대판 싸우고 결국 파혼까지 다다르게 되었네요. 충동적으로 파혼을 선언하긴 했지만 서운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이런 조그만 일로 짜증내는 남자와 더 이상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합쳤던 돈을 칼같이 다시 나눴네요. 다시는 안 볼 작정으로 뒤돌아 선 것이죠. 이 일은 훗날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파혼을 하게 된 저는 짐을 싸서 그 집에 나왔고 혼자 살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제야 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려나 싶었는데 어김없이 또 혼자가 되었잖아요. 어쩌면 내 팔자에 결혼이라는 건 없는 건가 싶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술이 들어가니까 더 마음이 힘들어져서 파혼하자고 한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볼까?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볼까